그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미국까지 가서 호텔방 TV에서 지켜본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황당해했어요. 아니 내가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겠느냐 이러고 가셨는데 TV에서 네 호텔방 TV에서 본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었고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 22만 명이 초대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실내로 네 행사가 변경이 되면서 600명만이 로툰다 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처 로툰다 홀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중에서 한 번 더 추려서 2만 명은 그 인근 실내 경기장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은 뭐 2만 명 안에도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를 기다려서 검색을 받고 군중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쪽팔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모르고 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시국에 거기 가서 저러고 오셨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을 선물했다. 예.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그분이. 그렇죠. 그 대구시장 되시는 분이 저런 상황이 나올 줄 몰랐겠습니까?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데서 선거에 공로가 큰 사람들 아레나 600명 모아놓고 나머지 또 2만 명 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해놨는데 저 멀리서 온 외국서 온 그런 사람들 일일이 보려고 한 것도 아닐 텐데 그거 뻔히 알면서 갔잖아요. 그 갔죠. 근데 네. 갈 때 이랬다니까요. 내가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대를 받았겠냐? 네. 뭘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기자분들이. 그럼 어떤 자격으로 받으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런 코미디를 여러분들이 가서 연출을 하니까 너무 우스워요. 하여튼 체육관에서 사진 찍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말을 못하고 있다. 말이 뭐? 넘어갈까요? 아니 저는 홍준표 시장이 쪽팔린다. 네. 너무 크게 웃었다. 죄송해요. 홍준표 시장님이 쪽팔린다. 네.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이제 사법고시가 잘 안 되실 때 그 본인이 사법고시가 잘 안 되면은 개그맨 공채를 준비하겠다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 일화가 있는데 저는 그 정치에 들어오셔서도 그 꿈을 이제 만학도처럼 펼치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어떻게 군중 집회라고 표현을 하며 그리고 막 추운 날씨에 자기가 줄 서가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럴 거면은 호텔에서 이제 봤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비싼 세금 들여서 미국 가서 TV로 볼 거면은 사실 저희 집 TV, 본인 집 TV가 더 사실 한국 LG가 성능도 더 좋고 할 텐데 굳이 왜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서 수행까지 대동해서 추워서 줄 서기 싫고 하니까 나는 호텔 가서 볼래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 위원장님.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댓글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 막 같이 웃어주시고 지금 속보를 같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서부지법에 난입을 한 폭동을 일으켰던 죄송합니다. 지지자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이 지금 뭐 중형에 해당하는 그 선고를 받았나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구속만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전담팀이 꾸려졌나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를 주시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좀 내용 확인해서 속보로 같이 띄워주시면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민주당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위기론이 사실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던 비명 행사했던 그분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희가 그 소개해드린 거는 뭐 소보루빵, 팥빵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우리 강찬호 기자께서 김부겸 그 이분을 만났더라고요. 예전 대표님. 그 이분이 지금 그 좀 얘기를 해요. 총대를 매라면 매겠고 점점점. 요거는 나도 뭐 기회는 있지. 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도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나올지, 뭐 이재명의 추대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2심 판결이 나와도 네. 이재명 당대표는 무조건 대통령 선거 나옵니다. 기를 쓰고 나온다. 네, 그리고 그걸 따르던 사람들도 거기에 물러섬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걸 깨려면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선배는 결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래서 면에서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돌파를 하겠다 온몸을 던져서 그런 스타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민주당의 뭐 민주적인 정당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총대를 매라면 매겠고 요거는 사실 그런 스탠스이긴 네. 하네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갈수록 네. 이재명의 한계가 드러나는 뭐 여론조사, 뭐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심 판결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흔들림 없이 갈 겁니다.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이분은 어쨌든 내가 나와야 내가 산다 요 생각 하나로 자기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를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다. 그리고 대표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의 마음이 저 기사 타이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겠다가 아니라 매라면 매겠고. 다만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은 네.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을 보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이거는 별개에 두고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죽어도 못 찍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군 중에 1위가 이재명 대표인데 그렇죠. 너무 압도적인데 그 압도적인 수치 중에서도 뭐 그게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48%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질색팔색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감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네.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한 대체제가 나올 수 있냐? 우선 시간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항마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태도가 지금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불러줘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는 좀 멍석을 깔아줘 그럼 내가 열심히 할게 나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 이재명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거 알잖아 네. 근데 지금 당내가 너무 이재명판이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내가 조금 해볼 테니 도와주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노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두드릴 시기가 아니라 문을 발로 차야죠. 그래서 야 너는 안 돼 나와 이제 너 그만해 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들 성향의 문제인가요? 민주당 자체가 민주가 없는 당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다들 이제 주눅 들어 있다. 그다음 네. 김경수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우원식 그 의장도 그렇고 네. 뭐 소보루빵 팥빵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냥 공갈빵 같은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와, 요 단어 괜찮다. 공갈빵. 네. 소보루빵이 어디 있냐? 튀김 소보루가 어디 있냐? 공갈빵이다. 야, 이거 괜찮은데요. 저분들이 파는 거는 성심당의 무슨 튀김 소보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네. 그냥 저분들이 파는 건 공갈빵이다. 공갈빵. 요거 괜찮네요. 괜찮으세요? 공갈빵? 공갈빵? 네.
막아떴어요. 네,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김부겸 씨나 김경수 씨를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네. 예, 그렇게 뭐 대찬 성격의 소유자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그렇게 돌파해서 뭘 해본 경험들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재명 정도 하고 싸우려면은 정말 이재명 정도의 독한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걸 돌파를 해내는 것이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민주화당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돌겨 앞으로 해야죠. 그 정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약간 이게 뭐랄까요? 조금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수치화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전투력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100이다. 예. 이분들 어느 정도 이 레벨이에요? 한 10이나 20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투력이 높은 건가요? 이분들이 너무 낮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이재명 씨의 대표 전투력이 훨씬 높다는 것도 있고 두 분의 뭐 김경수 이런 사람들의 전투력이 약한 것도 사실이고. 예. 오,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팥빵도 나오고 튀김 소보도 나왔지만 결과는 공갈빵. 아, 오늘의 단어는 공갈빵. 지난번에 왔을 때 제정신 히트 치고 갔거든요. 제정신 좀 차립시다. 이거 히트 치고 가셨는데 오늘은 이제 공갈빵이 히트를 쳤다. 어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호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 예, 이런 글 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 개혁신당 오늘 보셨어요? 예. 개혁신당이 지금 뭐 허은하 대표가 결국은 당대표 직무정지 됐고 예, 뭐 된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안 됐다고 하고 지금 나는 당대표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가 겸직을 한다 뭐 이러고 있고 최고위원회의도 다른 곳에서 각자 진행을 했고 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왜 저렇게 됐나라고 쭉 보면 쪼개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논란이더라고요. 그 얘기가 하나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뭐 본인은 대권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합칠 생각 없다 이런 의견을 확 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지금 대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의 저러한 주장대로 가다가는 이준석 의원이 남자 심상정이 되지 않는 법 없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식의 스탠스로 어떤 식으로 같이 가거나 어떻게 대권 준비를 같이 해야 될까요? 궁금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경험을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너무 멀리 간 얘기, 뭐 너무 빨리 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대선을 같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현실성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지지도 조사가 이제 수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박빙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박빙으로 진다라는 네. 여론조사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현 의원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을 설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게 하고, 네. 그다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보수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멀리 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이 개혁신당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천하용인이라고 이제 예전에 불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사실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천하람, 김용태, 이기인, 허은하 이제 이렇게 네 명을 지칭하는 건데 네. 허은하 현 개혁신당 대표는 네. 천하용인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천하인 그 세 분과는 크게 인연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될 당시의 전당대회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다음 이준석 대표 당시에 수석 대변인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연이 짧고
함께 해왔던 세월이 짧다 보니 그만큼 빨리 이제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대선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서는 국민의힘은 사실 심상정 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게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과는 뭐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자주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 이재명 있는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잡을 수밖에 없는 어느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이준석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다만 지금 개혁신당의 현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에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게 지금 이제 발현돼 가지고 그거가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개혁신당의 상황이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당이 쪼개지는 느낌보다는 잘 화합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감 많이 갑니다. 네. 그 저기 지금 보면은 캠프들 다들 차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준석 저 당 대표도 네. 오히려 국민의힘을 집어삼키고 싶어하죠. 새우가 고래를 삼키고 싶어하듯이 삼키고 싶어하는데 그러려면 저기 그런 시도도 지금 있는 걸로 제가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그게 잘 될지는 이제 내부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선판이 계속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어떤 네. 주자가 튀어나왔다가 깔아앉았다가 또는 우리가 잘못하면 뭐 이준석이 올라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국민의힘이 가장 큰 플랫폼이고 거기에 이준석 변수는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이 허은하 대표가 뭔가를 되게 많이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말씀하신 본인의 그런 뭐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진짜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